처음에 카페가 오픈됐을 때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구나. 처음에 이 제품의 품질이 우수할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제품들을 저희 회사에서 받아보는 바로는 이전의 제품들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꼼꼼하고 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10년 전에 5명의 발달 장애인과 함께 회사를 세운 분이 계십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그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 직원의 70%가량을 발달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회적 기업 베어 베터의 이지인이 대표님을 모시고 기업 운영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0년 전이라면 지금과는 또 다른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그때는 많이 부족했을 것 같고요. 또 이 발달 장애인들 중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업에서 잘 고용을 꺼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70% 정도의 직원을 발달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그런 회사를 세울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대표님 우선 베어 베터라는 그 회사 이름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떻게 그 회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베어 베터는요. 베어 makes the world better라는 곰 베어. 문장을 네. 앞뒤를 따서 이름을 만들었고요. 곰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 곰은 발달 장애인을 의미를 해요. 네. 발달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한 번 정하면 우직하게 지키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곰은 우직하다. 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네. 맞춰서 회사 이름을 만들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예요. 네. 이제 11년 차 됐고요.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할 때쯤 해서는 발달장애인 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기업에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그렇죠. 찾아보기 힘든 경우였고 저희 아이도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자폐인인데 네. 그때는 저희 아이는 아직 중학생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학령기에는 그래도 도움이 여러 가지로 체계가 잡혀가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이 학생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 기회도 있는데 네. 근데 성인이 되면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을 고용해주는 회사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네이버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저의 상사였던 김종호라는 분이 그렇다면 이걸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한번 해결 방법을 만들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발달 장애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테지만 저는 회사에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게 부족한가라고 생각하게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은 일할 때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네.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생각을 좀 바꾸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조금 뭔가를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네. 있고
복잡한 일을 한 번에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일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맞춰서 일을 쉽게 해줘야 된다라는 아.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이고 의사소통도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함께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비장애인 직원도 꽤 많은데 네. 이분들이 발달 장애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도록 네. 이해하는 동료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회사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사업이 좀 다양해요. 네. 처음에는 인쇄업으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주로 이제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쇄업을 하면서 기업이 직원들한테 다 주는 게 명함이잖아요. 네. 예, 명함을 찍어서 저희 사원들이 그 명함을 재단하고 통에 넣고 포장하고 이런 일을 하고요. 그거를 고객사에 직접 갖다 줍니다. 배송 업무를 직접 해요. 아. 저희 직원이 발달장애 직원만 250명 가량 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매일매일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무료거든요. 적어도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배송 업무를 할 정도면 그래도 장애 정도는 좀 낮은 그런 장애인들이 하겠네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음. 급수로 보면 뭐 1급, 2급 또 네. 간혹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혼자 출퇴근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야 회사에 와서 이 일 해주세요. 요거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그렇죠. 않겠나. 그래서 네. 업무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겠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잠깐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장애인이니까 이런 거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보면 사람들이 쉽게 하지만 장애인이니까 또 잘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베어베터의 그 베어 곰처럼 우직하게 성실하게 뭔가 장애인 그 직원의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규칙이 한번 정해지면 그것대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성실하고 충실하게.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제과 사업도 있는데 제과 쿠키를 만들려면 큰 반죽에서 60g씩 떼야 돼요. 아.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은 저울을 놓고 60g이 될 때까지 조금씩 네, 옮깁니다. 네, 처음부터 한 번에 대충 오래 하면 이렇게 딱 네. 잡으면 60g 될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60g을 정확하게. 조금씩 떼죠. 그래서 베어베터의 이 제과들이 꾸준히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맞습니다. 비결인가 네. 봅니다. 모양도 네. 일정하죠. 네. 자, 이렇게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또 업무도 배정을 해주시고 또 이 장애인 직원들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별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베어베터만의 그 작업 방식,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보통 비장애인들은 한 번에 쑥 할 수 있는 일을 될 수 있으면 잘게 쪼개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하게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또 특별히 힘든 게 보이면 그거에 맞춰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꽃을 만들 때요. 이제 보통 비장애인들은 그런 꽃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비틀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 사원들은 이게 손기능이 조금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했더니 10명 중에 1명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방법을 바꿨어요. 네. 긴 리본에서 이렇게 일정한 길이로 자른다. 네. 요거 견본만 있으면 요거 비슷하게 자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도구를 개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잘라진 거를 이쪽 끝에 맞추고 또 이쪽 끝에 맞춰서 네. 가운데를 스테이플러로 찍어요. 네. 네. 그리고 쏙 뺍니다. 네. 그러면 일정한 이런 리본이 그렇죠. 만들어지잖아요. 네. 요거를 여러 개 겹쳐서 꽃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겹치는 것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한 3개 정도 겹치고 요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또 겹쳐서 네. 만들면 굉장히 풍성한 꽃 모양이 나오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장애인 그 직원들이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도구도 만들고 네, 그런 이렇게 방법도 함으로써 개발을 하고 10명 중에 1명도 하기 어려웠던 일을 10명이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대기업에는 회사 내에 사내 매점 같은 걸 두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워낙 규모가 큰 회사들은 거기에 사내 매점이 그냥 편의점 같은 시스템인데 편의점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보통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면 우리가 하는 경험은 내가 물건을 골라와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 그때 사람이 보이잖아요. 네. 저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계산할 때 생각해 보시면 무슨 카드 할인도 네. 해야 되고 적립도 해야 되고 1+1 챙겨야 되고 이런 게 이분들한테는 카운터에서 어렵죠. 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대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매대가 비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그 물건을 진열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돈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 잡아서 쫙 똑같은 그 상표가 앞에 보이게 진열하고 이러는 걸 우리 사원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 대신 회사 내에 있는 편의점들은 물건 계산을 키오스크로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럼 거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내 매점도 하고 또 카페 같은 것도 사람 응대는 잘 못하지만 샷은 열심히 잘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응대가 좀 잘 되는 사교성이 조금 있는 분은 손님 응대하는 부분을 맡고 그게 잘 안 되고 샷만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샷만 열심히 뽑는 네. 역할을 하고 그래서 분업화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업무 배치를 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조금씩 이 장애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늘어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몇 가지 어느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과 사업에서는요, 레시피 관리하고 반죽하는 걸 제외하고는 레시피 개량부터 네. 성형, 포장까지 전부 다 네. 할 수 있고요. 네. 꽃배달 쪽에서는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를 꽂는 최종적으로 꽂아서 상품화하는 작업은 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꽃을 사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파리도 정리해야 되고 줄기도 잘라야 되고 이런 컨디셔닝이라는 과정이 다 또 손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네. 하다 보면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을 늘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개발을 맞습니다. 하면 일자리를 줄 수 네. 있는 거죠. 얼마나 네. 고민을 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이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려고 진짜 고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계속 것 그런 걸 같아요. 관찰하고 고안하고 또 네.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네. 이러면서 네. 점점 더 영역이 드러나는 사내 거죠. 매점만 해도 네. 저희가 새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김종호 대표가 직접 편의점을 자기 이름으로 네. 편의점을 내서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할 수 있는지 해보기 위해서 자기가 3개월 동안 편의점 점주가 돼서 포스를 찍어가면서 직접 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 다음에 저희 관리자가 2명이 들어가서 네. 그 업무를 하면서 사원들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 스튜디오에 또 빨간 곰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있죠. 사실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친숙한 느낌이 드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서 하나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캐릭터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연계 고용이라는 네.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예요. 그래서 100인 이상 직원 수가 100인 이상이 되는 회사는 장애인을 3.1%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고용을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약간 벌금 비슷한 걸 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데와 거래를 하면 거래 금액의 절반까지 고용 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연계 고용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기업의 파트너가 돼야 되겠다. 네. 기업의 파트너가 되려면 우리도 그만큼 세련돼야 되거든요. 네. 프로처럼 보여야 되고 네. 그래서 브랜드 개발에 엄청 힘을 쓰고 우리를 상징하는
캐릭터도 멋지게 개발을 하고 기업들이 장애인이니까 불쌍해서 도와주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우리 브랜드가 멋있고 우리 브랜드와 함께하면 자기들한테도 어떤 가치 상승 효과 네. 효과가 생기고 네. 그런 좋은 브랜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브랜드에 투자를 하고 캐릭터 개발을 하게 된 거죠. 네. 우리 베어베타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쿠키 오늘 갖고 나오셨는데 이 곰도 발에 지금 쿠키를 세워놨는데 이 향기가 코까지 아주 진동을 해서 네, 꼬르꼬르. 쿠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캐릭터를 모양을 찍어서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네. 네, 휴식을 아. 취하고 있는 네. 베베 컨셉으로 만들었고요. 네. 이제 이 쿠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원들이 이 모양을 하나하나 찍고 한 개 한 개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 그 캐릭터를 굉장히 친숙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포즈가 이렇게 맞아요. 네, 반쯤 지금 누워있는. 네, 800호 좀 네. 쉬고 있죠. 더 한참. 귀엽습니다. 네. 그 요 앞에 있는 거는 머핀인가요? 스콘인가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머핀, 네, 스콘. 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포장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런 그 선물 세트에 네, 선물 넣어서 세트에. 네,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일 선물용, 아. 그다음에 고객한테 주는 선물용, 명절 선물용 이런 네. 걸로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요. 예, 선물을 받았을 때 또 이게 정성이 담기는 걸로 그쵸. 느껴져야 되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포장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 포장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사원들의 일입니다. 그렇죠. 봉지에 넣고 스티커 하나씩 붙이고 예. 그 옆에 박스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요. 음. 이제 드립백, 커피 드립백입니다. 커피까지. 네, 저희가 기업에서 사내 카페에서 주로 많이 소비하시는 원두 커피를 로스팅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그 커피를 드셔보신 분들이 자꾸 우리 커피를 먹고 싶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드립을 내릴 수 있는 게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드립백을 만들게 됐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면 궁금하신 분들이 네, 저희 패키징이 굉장히 귀엽네요. 네, 베베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네. 베어베터, 베베라고 베어베터. 이제. 네, 네, 베베라고 부르시는 베베. 이거를 뭐 우편으로도 이제 배달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 뭐 네이버, 매장도 있을 것 같은데 매장은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 베어베터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입할 수 있고요. 신부님 혹시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이따가 이제 끝나고 이거 꼭 끝나고, 드셔보세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도 기업이고 제품을 만드는 곳이니까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장애인 직원의 숙련도도 사실 좀 높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품질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과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제과 기능사 들이 품질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각각의 사업에서 전문가들이 품질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제과는 해썹 의무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도 해썹 설비 다 갖추고 관리를 잘 착실히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제 그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비장애인 전문가들이 다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또 그건 최대한 장애인 사원들 직원들에게 하고 역할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과를 한 지 10년 됐거든요. 네. 이 사원들이 저희도 10년 된 사원들이 27명이나 있는데 숙련도가 높겠네요, 그러면. 예, 계속 이 일을 같은 같은 과정을 일을 10년을 하면.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잘하죠? 네, 저보다 잘하네요. 라고 네.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련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잘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렇죠. 조금 당황하는 게 네, 조금 그때는 있습니다. 이제 또 비장애인 또 다른 맞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좀 관리를 도움을 주면 해주고.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쨌든 장애인 직원을 뽑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채용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채용 기준은 저희 이제 늘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혼자 출퇴근할 것. 네. 네. 자기가
자기 몸은 알아서 좀 해야 네. 된다라는 거예요. 좀 중증은 누가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되니까 네, 직장에서 저희는- 일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죠? 저희는 저희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회사라서 그렇죠. 그냥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혼자 독립적인 자기 신변 처리가 가능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배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네, 혼자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 장애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조건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실망하는 많이 분이 좀 욕을 있겠네. 먹었어요. 네. 그 정도 되면 장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는 그게 발달 장애인이 어린 친구들이람인데 네. 어떻게 하면 직장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독립을 시켜야 네. 혼자 그럼- 움직이게 독립을 시켜야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년 몇 명 정도를 뽑는지 그리고 전체 직원은 몇 명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 사원이 250명 가량이고요. 꽤 많네요. 네, 해마다 길을 쓰고 열심히 뽑으려고 합니다. 한 번도 인원을 정해놓고 뽑지 아. 않고 계속해서 뽑았는데 그 이유가 연계고용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연계고용은 저희가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저희 고객들이 거래금액의 50%를 감면을 받거든요. 고용 인원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매출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감사해야 하는 일인데 점점 뽑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이 일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네. 이 의무고용이 있는 기업들도 고용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뽑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또 회사 입장도 들어봤는데 취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근무 조건이나 연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장애인과 또 구분되는 부분이 네, 있나요? 비장애인들은 자기 그 전문적인 영역이나 역할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야 오겠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장애사원들은 하루에 4시간 일하고요. 4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월급이 106만 원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4시간만 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상 일하기에는 체력이나 집중이나 집중력, 이런 게 조금 그렇고. 어렵고요. 간혹 능력, 체력, 의지가 되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길게 일할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8시간 일을 4시간. 하는 분이 22명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은 시간대가 다 각각 다른가요? 정해져 네, 있나요? 오전에 4시간, 음. 네, 그리고 오후에 4시간 이렇게 교대 근무해요. 네. 사실 그 장애 사원들의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얘가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그쵸.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어엿하게 기업에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 생각은 어떤지 네, 우리 영상으로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는 자폐아이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눈 마주침이 잘 안 되었는데 직장에 취업한 이후로부터는 일반 동네 분들과의 만남에서도 눈 마주침이 훨씬 더 잘 되고 전보다 훨씬 분명한 말투와 발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베어비타라는 회사를 통해서 진영이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한 모습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겪은 그런 짠한 세월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회사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성장의 동력을 어디서 찾으셨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던 연계고용 네. 제도를 발견한 게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히 고용을 늘려오게 된 네, 비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크려면 제품을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제도적으로 그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걸 활용해서
회사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적용을 잘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헌신적인 또 기업주 맞아요. 네. 네, 사용자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저도 이런 대표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느껴졌는데 그러면 그 아까 말씀을 주셨던 연계 고용 계약을 맺은 회사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가 첫 해에 5개 회사와 연계고용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0개 회사 정도 됩니다. 5개에서 600개. 와. 네.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130억 정도 했어요. 130억. 네, 130억 매출에 네. 장애인만 250명, 비장애인은 한 100여 명, 네. 네, 이렇게 고용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매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거죠. 이제 11년 차 됐는데 그 11년 전에 그 대표님이 세웠던 그 회사를 세운 목표 그것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앞으로 또 더 나아가야 될 다른 방향이 있을까?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작년에 이제 10주년을 맞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회가 들더라고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을 올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10년을 어떻게 해왔고 저는 서울에서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30%가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저희가 채용이 마음대로 안 돼요. 아, 네, 예전처럼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숫자가 채용이 잘 안 될 정도로 고용하는 곳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 30%가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냐면요. 발달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수가 절반 이상이 20대 미만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절반 이상이 일터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면 30%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서울 지역에선 적어도 다 웬만하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지방이에요. 그렇죠. 네. 지방에는 고용할 만한 기업 자체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 30%라면 지방엔 5%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배 정도의 고용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베어베터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네. 예, 일자리를 만드는 걸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벌써 대구, 인천, 의정부에 브라보 비버 아, 대구, 브라보 비버 인천, 브라보 비버 경기 이런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역에서도 베어베터가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라고 보여줬듯이 지역에서도 브라보 비버가 그런 네. 역할을 하게 돼서 또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김종호 대표가 이제 가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베어베터는 없어져야 될 회사입니다. 왜요? 그런 말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놀래켜요. 내 직장이 없어지다니. 예, 근데 그 말의 뜻은 베어베터가 더 이상 특별한 회사가 되지 않도록 예,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게 그냥 우리한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도록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역할은 소멸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날이 진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 베어버터가 성공 모델이 돼서 또 다른 분들도 또 지방에 또 이런 기업을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이제 10주년을 맞아서 저희 회사의 메시지를 다시 정리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발달장애인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거다라고 황당해 보이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할 텐데 네. 많이 서툴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 그냥 조금 느린 사람도 있고 네. 예, 빠른 사람도 있고 우리만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말하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베어베터 치시면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만의 속도대로 10년. 네. 네.
좋죠. 아니 그리고 이거는 발달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신부님. 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속도가 있죠. 저도 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느리고 답답할 때도 있고 제 스스로가 어떤 건 또 잘할 때도 있는데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이 속도는 또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구별점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게 됐네요. 네. 자, 베어베터 직원들이 매일 근무를 시작할 때 외치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터, 베어베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네,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설레고 들뜨는 그런 행복한 일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어베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재밌고요. 너무 좋고요. 보람을 더 갖고 싶습니다. 동생 선물도 사주고 싶어요. 동료들과 일하면서 즐거운 걸 많이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일하고 싶어요. 시간이라 영원토록 내게 말해주세요. 행복이란 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있지요. 기쁨이란 건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모두가 찾아가는 것. 사랑이란 건 봄날의 꽃내음처럼 온 세상 가득 채우는 기쁨의 향기. 사랑이란 건